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경제, 외환보유고 충분하지 않다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외환보유고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 8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활동에 있어서 외환보유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5천년 역사 동안에 유사일에 처음으로 1997년도에 IMF 위기를 맞이했고, IMF로부터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때 공식적인 외환보유고는 251억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10억 달러도 안 됐다고 합니다. 뭐, 많이 잡아봤자 뭐, 36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이 정도라면요, 한 달치 어떻습니까? 원유 수입할 때 들어가는 돈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IMF 위기 이후에 외환보유고 확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2022년도 3월달 현재 외환보유고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라별로 외환보유고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3,810억 달러나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요, 4,512억 달러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랑 좀 환경이 다르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외환보유고에 대한 걱정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달 어떻습니까? 원유를 팔아서 달러로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요, 4,578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 보이죠? 홍콩도 도시국가인데 4,816억 달러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우리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외환보유고는 5,488억 달러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천연가스나 아니면 오일을 팔아서 쓰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에 대한 걱정은 그다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6,064억 달러나 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좀 작죠. 6,073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스위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1조 648억 달러나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인 일본은 1조 3,561억 달러나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3조가 넘었네요. 3조 1,880억 달러인데 GDP 대비해서는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도 4월달 현재 외환보유고는 4,493억 달러나 됩니다. 굉장히 많다고들 얘기들 하는데 과연 많은 것일까요? 참고로 외환보유고는 그 절대량보다는요, GDP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GDP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말 2057조 4,478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환율 1266.5원 환율로 환산한다면요, 1조 6,246억 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GDP 대비해서 겨우 27.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외환 보유고의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왜 그러냐면요, 유가증권의 91%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현금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유동화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무려 4.88억 달러나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화될 수 있는 예치금은요, 163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3.6%죠. SDR도 가능하겠죠. 150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3.3%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도 당장 현금화 시킬 수가 있겠죠. 48억 달러 정도 되는데 겨우 1.1%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IMF 포지션 그것도 45억 달러의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동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 3월 대비해서 85.1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외환보유고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각 국가의 어떤 통화스와프인데요.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계약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다와는요, 한도 없이 만기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요, 590억 달러고요. 만기는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앙마이 동남아 10개 국가 한중일 다자간 스와프는 384억 달러고 만기는 없습니다. 스위스랑요 106억 달러고요. 만기는 2026년도가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는요 100억 달러고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호주는 81억 달러 2023년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54억 달러 정도입니다.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하고는요, 47억 달러 2023년도고요. 터키랑은 20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소하게 많은 것 같지만은요, 큰 것이 없죠. 그것은 바로 그동안 해왔던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
그 다음에 미국과의 6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이 만기 연장의 불발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굉장히 외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외환 보유고 확충이 되겠습니다.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적정 수준을 9천억 달러로 보고 있는데 현재 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을 더 확충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각 국가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 8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